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RIS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사업단장 정광효입니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산업으로 대표적인 지역주도 사업입니다. 올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부산의 14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부산을 이끌어갈 부산의 3대 핵심 산업 분야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 에너지, 융합 부품 소재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BITS 공유대학을 설립해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BITS 공유대학에서는 세계 핵심 분야에 대한 다채로운 주제의 오픈 강의를 통해 부산 핵심 산업 분야의 생생한 현장은 물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식들로 가득 채운 교육 콘텐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BITS 오픈 강의, 지금부터 친환경 선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와 미래 해양 시대를 이끌 친환경 스마트 선박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길지 않은 근대 조선 산업의 역사에 비해 크나큰 발전과 빛나는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조선의 저력을 자랑하며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강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지금도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을 둘러싼 세계 해양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 보호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했고, EU도 해운 부분 환경 규제를 통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다양한 친환경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등의 친환경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타기술하여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까?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선급 친환경 선박해양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송강현입니다. 최근 해운업계의 탈탄소 문제는 선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조선업계에는 오랜 불황의 터널을 뚫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부산과 같은 항만에게 있어서는 동부가 물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한 사실 유일무이한 방법은 기존의 선박연료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대체연료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해사업계가 이 친환경 대체연료의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역사적인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2050년까지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하겠다는 결정인데요. 2005년 전에 2018년에 이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100%로 바뀌었는데요. 그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존 목표에 따르면은 오일이 15%, LNG가 30%, 나머지가 탈탄소 연료입니다. 자, 그것이 이번에 목표가 수정이 되면서 오일은 찾아볼 수가 없고 LNG 5%, 나머지가 거의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MO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강력한 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CII고 두 번째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는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탄소의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CII는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톤의 화물을 1마일 옮길 때 배출하는 이 CO2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II가 낮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은 이제 선박이고요. 이 표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사입니다. 이 선사의 이 CII 인덱스를 보면 보통 CII는 A, B, C, D, E 등급으로 선박의 랭킹을 매깁니다. A, B는 좋은데 D는 좀 안 좋은 배고요. 이 해운회사의 선박의 랭킹을 보면 대부분 A하고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27년이 되면은 대부분 선박이 또 D하고 E로 이렇게 랭킹이 매겨집니다. 이것은 이 탈탄소 문제는 하나의 선사,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해운의 문제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이 아래 이 도표를 보시면은 C, D, E 등급을 랭킹의 선박이 무려 70%에 해당합니다. 이 CII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C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없으면은 D 등급, E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의 70%의 이 선박은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박들이 결국에는 대체 연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선소에게는 굉장히 큰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EU는 지금 IMO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도표가 있는데 이 규정들이 지금 선박이 만족시켜야 될 국제 규제입니다. 워낙 종류도 많지만은 이해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보통 퓨얼 이오 마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자체가 800페이지가 넘고요. 여러 가지 부속서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 규제가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금융에서 더 이상 CO2를 많이 내뿜는 선박에는 론을 주지 않겠다 또는 굉장히 고리로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많은 이제 화주들이 또 자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제브, 이케아나 아마존과 같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화주인데 이쪽에서 선언하는 것은 무려 2040년까지 본인의 화물을 100% 무탄소 연료에만 운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선사한테 일거리를 주는 이 화주의 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망고가 있는데 하나는 5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500원짜리 이 망고를 살 텐데요. 근데 여기에 꼬리표가 없습니다. 이 500원짜리는 화석연료로 운반을 한 거고 이 1,000원짜리는 친환경 연료로 운반을 한 겁니다. IMO가 원하는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로 이 운반하는 망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IMO, EU, 또 미국 또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어떤 금융, 보험 또는 화주들의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화석 연료로 운반하는 이런 화물들이 친환경 연료를 운반하는 화물보다 경제성이 안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이런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대체 연료라고 할 때, 그럼 친환경 대체 연료란 무엇이냐? 사실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선박의 엔진입니다. 사람의 크기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엔진인데 선박에 쓰이는 굉장히 작은 엔진이고요.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층 높이의 이런 엔진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런 그 엔진의 특성이 어떠한 연료도 태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의 이 선박들이 이런 그 헤비 퓨얼 오일, 중유를 사용합니다. 이 중유는 연료 정제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그 추출되는 연료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오염물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 대체 연료라는 것은 이 헤비 퓨얼 오일, 이 중유에서 저탄소, 무탄소 연료, 바이오,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이런 그 친환경 연료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친환경 대체 연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 규제는 뭐 녹스, 속스, 블랙카본, 뭐 그름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이제 국지적인 이런 그 환경 규제인데 반해서 GHG 규제는 전 지구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환경 물질은 우리 지역에서만 배출을 안 하면 되는 이런 규제가 된다고 그러면 GHG 규제는 지구 어디에서든 발생을 하면 그것이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GHG 규제는 훨씬 더 큰 어떤 글로벌한 이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연료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바이오 그 연료입니다. 현재 그 해운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3억 톤 약간 상회를 하는데 현존선의 톤수로 치면 90%, 척수로 치면 95%가 여전히 이 헤비 퓨얼 오일, 중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LNG나 메탄올 같은 이런 그 저탄소 연료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그 리트로핏 비용이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가 사실상 이 현존하는 이 선박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퓨얼의 가장 큰 장점은 성분은 이런 중유와 거의 비슷하지만 드랍인 퓨얼, 그 기존의 연료를 전혀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블렌딩해서 섞어서 사용하는 장점이 있고요. 카본 뉴트럴입니다.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은 이 식물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나중에 선박으로 태우면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박이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만은 전 지구적으로는 사실 카본 중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이제 비싸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 그 연료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 환경 규제는 점차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10%, 20%, 30% 이렇게 이 혼합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연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에는 뭐 팜유라든지 곡물을 통해서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고요. 이 경우에는 식량 자원과 같이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 생산자들이 산림을 해치고 이 팜 농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O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세대 연료는 보통 폐기물 또는 유스트 쿠킹 오일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연료고 2세대 연료가 현재 바이오 연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3세대는 해양 조류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연료고요. 이 부분은 현재 R&D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바이오 연료의 원자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따라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선박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그 항공업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정한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3, 4대 바이오 연료 대량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또 있고, 최근에 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그 대체 연료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화학 기호가 NH3고요. 이 자체 내에 그 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연료로 향후에 선박 연료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엔진 자체가 이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국내에는 현대, STX 등에서 암모니아 엔진을 2024년, 2025년 정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고, 2026년이 되면은 이 암모니아 추진선이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굉장히 이게 인체에 암모니아가 해롭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pm 단위의 암모니아가 노출이 돼도 이 선원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극복해야 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NG입니다. LNG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연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그 연료 대비 25%의 GHG를 감축을 할 수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25% 이상의 GHG를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이오 LNG 또는 합성 LNG를 섞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최근에 머스크 또는 HMM에서 특히 컨테이너에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메탄올은 굉장히 그 사용하기 편하고, 그다음 엔진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메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이고요. 이런 부분은 선사들끼리 어떤 그 퓨얼 서플라이어에 우리가 대량의 이런 그 메탄올을 사용할 테니 생산 소비를 늘려달라, 이런 어떤 선사 간의 공동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MMC에서 보여주는 이 대체 연료의 가격 예상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연료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이제 비싸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서 비싼데요. 이런 부분은 탄소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대체 연료가 경제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 연료 중에 어떤 연료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은 보통 연료의 3배 정도 되는 이 탄소세를 부과를 해야 되고, 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료 가격은 비싼데 탄소세는 굉장히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결과는 이런 친환경 대체 연료가 충분히 향후에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색 해운 항로입니다. 대체 연료가 있다고 해도 항만에서 이런 대체 연료를 공급할 수가 없으면은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클라이드 뱅크 선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간, 한호주 간, 한유럽 간 이런 그 녹색 해운 항로를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이런 수소 추진, 원자력 추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원자력 추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탄소세가 워낙 그 비용이 늘다 보니까 이런 원자력 추진까지 현재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뿐만 아니라 이 산소 포집 장치라든지 또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이런 풍력 추진 또는 이런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장치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선사들이 설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IMO, EU, 또 미국, 또 민간 규제로 인해서 화석 연료에서 저탄소에서 무탄소 연료 등 이 친환경 대체 연료는 반드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더스트리가 준비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망설이거나 규제가 완화될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 연료 선택 시 가장 또 중요한 요소는 GHG를 얼마나 연료가 저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지, 그걸 항만에서 벙커링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사실 정답은 없다. 그 선박의 특성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연료, 최적의 대체 연료가 다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기존 연료에서 바이오, LNG, 메탄올,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 연료의 전환은 사실 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연료 공급자, 항만, 정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국내 선사는 어떤 최적의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항만도 이런 그 대체 연료를 벙커링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잘 확충을 하고, 우리 조선도 또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숙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소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선박업계에 불어닥친 환경 규제 바람으로 이제 바다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선박을 운용하기 힘들어지면서 바야흐로 친환경 선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해양에서도 이 모빌리티가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빌리티는 육상 전기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이제 해양 모빌리티인 전기 선박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선박에 비해 전기 충전 용량이 적고 지역별로 충전소가 있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바다 위의 전기차로 불리는 전기 선박도 이와 비슷한데요. 북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단거리 연안 항로에 소형 전기 추진 선박을 건조해 운행 중입니다. 전통적인 선박은 기계식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 메인 엔진을 사용하여 샤프트를 통해 프로펠러를 구동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지만, 전기 추진 선박은 엔진 대신 배터리를 넣고 모터를 구동해 전기를 생산하며 프로펠러를 구동해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전기 추진 방식은 높은 이동성, 안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선박 추진 체계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추진 선박의 동력원은 거의 디젤이나 가솔린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대체 연료의 개발과 전기 추진 방식의 발전은 미래 스마트 해양 시대의 고부가가치 선박인 전기 추진 선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전기 추진 선박.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미래 해양 시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것 같이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개념과 현황, 그리고 친환경 동력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적용한 선박을 중심으로 기술을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2030년, 2040년의 달성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대체 연료라든지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탄소 중립, 우리가 얘기하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 그리고 기술 개발들을 더욱 확대하고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규제를 이 조선 해양 분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해양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전 지구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증가량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로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계보다는 감축이 훨씬 더 시급한 실정이 있고요. 이 때문에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박에너지원의 변화 전망을 보면 물론 발표되는 기간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탄소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수소 추진 선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보다 먼저 환경 규제를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처음 내연기관 추진에서 하이브리드 추진으로 그리고 현재 수소 및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는 EU에서 21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해서 2035년까지 휘발유나 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선박에 비해서 추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충전소라든지 주유소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전기화라고 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필요한 용량도 크고 자동차보다는 충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동차만큼의 빠르게 이제 바뀌지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안 선박부터 연안 선박이라고 하면 작은 선박, 소형 선박, 유람선, 그다음에 패신저십이라고 하는 차도선 이런 작은 선박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서 검증이 된다면 대양 항해를 하는 대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선박의 전기 추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원이 최종 전기 모터로 전달되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배전반과 주파수 변화 장치라고 하는 VFD를 거쳐서 추진용 모터에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친환경인 동력원과 무탄소 연료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기존의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로 추진한 선박을 말합니다. 이때 메인 엔진과 전기 모터 추진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은 일명 축 발전기가 적용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기 추진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메인 엔진 추진과 다르게 전기 모터를 2개 이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선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중화에 아주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 엔진 축과 연결이 되는 인라인 타입과 엔진과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엔진 마운티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유도기형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영구 자성형 모터로 개발이 되어서 효율을 높이고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개발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방향, 단방향이라고 얘기하는 PTO, PTI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단방향 기능만 구현을 하게 된다면 EED의 개선 효과가 약 3에서 4%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양방향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5%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전기 추진 선박은 다시 전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발전기만을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외부 연료의 주입이 아닌 전기 충전으로 출력을 얻을 수 있고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무탄소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박의 친환경 동력원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용량이라든지 공간 확보의 문제로 발전기의 일부를 이제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연안 선박의 경우에는 완전 탈탄소 무공해 선박을 위해서 배터리나 연료전지로만 추진한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향후 중대형 선박에서도 발전기 대체형으로 연료전지가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및 연료전지는 기존의 발전기 대비해서 유지 보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선박과 동시에 자율운항 선박이 적용이 된다면 자율운항 선박의 주 동력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함에 따라서 전기가 가진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전기는 생산과 함께 소비된다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가 리튬 계열의 배터리로서 그 구성은 셀을 가지고 모듈을 구성을 하고요. 그 모듈을 하나의 단위로 가지고 팩을 구성을 하고 이 팩들을 어레이라는 형태로 나열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용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사용에 따른 장점은 순간에 이제 고출력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피크 부하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응답 특성이 매우 빠르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스토리지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출가스를 제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친환경적인 방법인데 연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무배출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2008년부터 운항을 하고 있는 독일의 연료전지 여객선입니다. 함부르크에 있는 그 여객선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350바라고 하는 압력으로 압축한 수소 탱크를 가지고 운항을 했는데, 최근에는 운항 거리를 더 느리고 그리고 더 많은 수소를 전하기 위해서 700바 2배 이상의 이제 압축을 더하는 그런 압축 탱크나 액체 수소 탱크를 적용해서 저장하고 선박의 이제 연료원으로 쓰이는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선박용 배터리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셀부터 어레이까지 그러한 형태로 점점 더 용량을 늘려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박용 배터리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업체에서 상급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공급 형태를 보시면 대부분 모듈을 10개 내외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팩 시스템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용량은 한 100kWh 정도로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이러한 팩들을 여러 개 설치를 해서 메가와트급 이상의 대용량의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형 선박에 설치가 돼서 선박의 주전원, 보조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용 연료전지를 납품하는 업체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에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업체들은 모두 다 선박용 시장에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형태를 보시면 배터리와 동일하게 연료전지 파워팩이라고 하는 모듈, 기본 모듈을 가지고 2개 또는 4개, 몇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팩 시스템으로 납품을 지금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 자체는 수백 킬로와트 정도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팩 자체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여러 개를 설치한 컨테이너 일체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점점 더 적용되는 선박의 사이즈가 커지고 선박에서 요구하는 이 출력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메가와트 이상의 제품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한 형태로 컨테이너 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사실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종만 보게 된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고요. LNG 캐리어라든지 크루즈, 그리고 옵쇼어 드릴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전기 추진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이 선박들은 전기 추진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가장 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영 소형선의 경우에는 현재는 통계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선박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으로 건조가 되고 벌써 상용화돼서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전기 없이 배터리만으로 추진하는 전기 추진 선박이 현황인데요. 보시는 표에 보시면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대의 이제 전기추진 선박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까지는 배터리 자체를 하나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를 해서 적용을 했다면 현재는 향후에는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이런 전기 추진 선박에 적합한 여러 선종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추진 자체를 모두 다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이제 주 전원이나 보조 전원으로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박과 같은 이제 한정된 공간에는 보다 많은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소 저장 문제를 새롭게 액체 형태로든 아니면 그 다른 방식이든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노력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액체 수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 좀 더 시장에 더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은 과연 친환경이 맞을까? 사용하는 전기를 충전을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면 결국 전기 추진 선박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선박의 연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까지 모두 포함한 전생의 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도입이 되고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만든 전기가 아니면은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현재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레이 수소, 부생수소에 대한 것들이 의존이 많은데요. 이러한 수소도 그린 수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점점 더 확대가 돼야만 이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분해 방식을 통한 이제 수전해를 보면 그린 수소가 아니면 CO2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 전기 추진 선박의 친환경성은 연료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성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박용 이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탄소 연료라고 하는 수소나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IMO에서는 이제 CCC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안전 지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제 스탠다드에서 보면은 국제 규격인 IEC에서도 선박용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개발해 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선박에 특화된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 규격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용 배터리는 2025년 그리고 선박용 연료전지는 2026년에 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규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지금 전기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들이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전기추진 선박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선박용 연료전지도 2023년에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안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런 법에 따라서 시험과 검사 인증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성급, 국내에 있는 한국성급에서는 전기 추진 설비, 그다음에 연료전지, 배터리, 직류 배전과 같은 관련된 지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개정을 통해 가지고 최신화 기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R&D도 지금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스텝별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순간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이제 확장되는 이런 형태로 시장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현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왜 하느냐,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개발 방향과 시장의 형성 자체가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의 모든 최종 목적은 탄소 중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넷조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러한 넷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무탄소 연료의 사용,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이제 에너지원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에서 모두 협력해서 개발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해외와 이제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을 갖추고 개발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100% 순수 전기를 연료로 하는 선박 건조 산업인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견인해갈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쌓아가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조선 산업 국가로 거듭나게 했는데요. 조선 산업의 초호황기를 지나 탄소 중립과 인류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지금 친환경 선박이라는 미래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부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부산의 조선 기자재 산업이 연계해 미래 해양 시대를 위한 K조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K조선 산업의 미래, 이제 부산이 또 한 번 이끌어 갈 것입니다.